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음식 사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촬영을 하는 사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음식 사진입니다. 처음에 제가 상업 사진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음식 사진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음식 사진 촬영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재밌어 하면서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메뉴판 사진, 혹은 또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음식 사진,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촬영 전에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음식 사진의 어떤 부분이 사진으로 찍을 만큼 매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재료가 상당히 다양한 게 찍을 만한 것 같아요. 야채부터 고기, 생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시면 뭔가 상당히 다양한 촬영 오브제들이 단독으로 찍히기도 하고 혹은 잘 섞여서 찍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 찍을 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업 사진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딘가 가서 누군가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사진을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놓으면 같이 했던 그 추억에 대한 어떤 그런 공유들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음식 사진이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좀 상당히 매력이 있고 또 촬영을 할 때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 음식을 촬영할 때 잘 찍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음식도 또 정보를 너무 모르다 보면 그 음식에 대한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에서 부각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찍다 보면 정작 포인트가 살지 않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사진을 촬영하실 때 그 음식에 대한 좀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메뉴판 촬영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보통은 이제 음식 만드시는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셰프님이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혹은 촬영 중간에도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음식은 어떻게 조리를 했고,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듣다 보면 촬영에 집중할 수 없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음식 사진 촬영할 때 좀 반영하시면 조금 더 내가 보기에도 좋은 사진,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사진을 촬영하시다 보면 그 음식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꾸며주고 음식을 어떻게 세팅을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음식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푸드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음식을 워낙 맛깔스럽게 그리고 이쁘게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음식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촬영한다 이러면 그 파스타와 어울리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접시들을 일단 준비해 와서 어떤 접시에 놨을 때 가장 눈으로 봤을 때도 이쁘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사진에서 컨셉들이 정해지면 그 컨셉에 맞는 어떤 소품들, 포크라든지 아니면 스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촬영하시다 보면 렌즈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음식 사진에서도 중요한 렌즈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렌즈로 찍든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음식 사진이 그럴싸하게 좀 잘 나오는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가 뭐냐면 망원 렌즈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50mm를 표준 렌즈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mm 정도 되는 렌즈가 음식 사진 찍기에 아주 좋습니다. 혹은
100mm 렌즈가 없다고 하면 2470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망원으로 당겨서 70mm 정도로 촬영을 해 주시면 음식 사진이 조금 훨씬 돋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망원으로 당겨서 그 음식 사진에 내가 원하는 곳에만 초점을 좀 맞추고 다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스 시켜주면 훨씬 더 집중도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단렌즈로 100mm 지금 보시면 이 렌즈가 이제 100mm 렌즈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100mm 렌즈를 갖고 있으시면 너무 좋고 혹시라도 이제 100mm 렌즈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구매하신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 가장 망원 화각으로 촬영을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사진 촬영할 때 이제 5번째 어떤 앵글로 촬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개는 딱 2가지 앵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45도 앵글. 이제 제가 음식 먹을 때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딱 그 각도, 그 각도에서 이제 보통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제 탑뷰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촬영을 하다 보면. 근데 2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촬영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45도로 내려다보는 뷰는 가장 음식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뷰라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바라볼 때 특히나 이제 먹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막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고 하거나 이렇게 아래 낮은 앵글에서 음식을 보진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보는 앵글.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혹은 2끼, 1끼 이렇게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거라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그 뷰가 음식을 좀 편안하게 음식 사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바라보는 탑뷰 같은 경우는 대개는 그렇게 찍고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찍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이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그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 이쁘게 뭔가 사진을 편집해서 활용할 때 쓰는 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뭔가 화면을 구상하기 위해서나 혹은 그 음식 사진을 조금 더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탑뷰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앵글은 45도 앵글에서 촬영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이렇게 이제 좀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밌는 앵글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음식이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촬영을 해 보실 때 음식이 접시까지 잘리지 않게 또 촬영을 해 보시고 음식이 접시 혹은 음식 자체가 잘리더라도 좀 아주 가깝게 최대한 클로즈업을 해서 촬영을 해 보시면 또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인데요. 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음식 사진을 언제 찍으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텐데 음식 사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조명을 놓고 찍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 자체가 좀 일정한 컨디션으로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 현장을 가게 되면 자연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찍을 때도 있고요. 혹은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를 제가 햇볕 좋은 오전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에 찍기는 힘들죠. 그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게가 다 매장 문 닫는 저녁 시간, 밤 시간대 가서 찍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 조명을 갖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촬영 상황만 현장에서 상황이 허락만 해주는 상황이라면 자연광에서 찍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고 조금 더 맛깔나게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아니라 나 일반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면서 좀 즐기면서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경우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딱 12시부터 2시 정도 되는 그 시간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가 딱 중천에 떠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사진에서 빛의 각도를 통한 느낌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대라든지 혹은 오후에 좀 해가 이렇게 지는 시간대가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뭔가 멋스럽게 음식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로 봤을 때는 아침에 뭐 한 9시, 10시 정도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 5시, 6시 정도에 야외에서 뭐 날씨가 좋다면 음식 사진을 좀 찍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음식 사진 촬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 사진을 촬영할 때는 역광으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 촬영에서는 웬만하면 좀 역광 사진은 피해서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역광을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경력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역광 상황들을 잘 컨트롤해서 좋은 사진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직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빛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광에서 찍게 되면 이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오브제는 새카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햇볕이 있는 배경 쪽은 하얗게 나와서 제대로 된 이미지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역광으로 촬영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음식 사진에서는 그 역광을 컨트롤하기가 아주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 렌즈가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명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카메라 렌즈 안으로 뭐 빛이 들어간다든지 뭐 너무 하얀 그 하이라이트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일단 컨트롤하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광을 받았을 때 음식이 아주 생생하고 그 다음에 좀 신선해 보이는 그런 빛의 방향이 역광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역광으로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역광보다는 살짝 옆으로 틀어서 반역광으로 음식 사진을 촬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음식 사진의 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말로만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실습으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음식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활용할 건데요. 순간 터지는 그 순간광이 아니고 지속광을 활용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리개 수치를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좀 해서 아웃포커스의 느낌들을 좀 원하는 대로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식 사진을 한번 실습으로 촬영을 해 볼 텐데요. 우선 조명은 제가 원라이트를 쓸 거예요. 조명이 이제 원라이트를 써야 그림자가 하나만 생기면서 좀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는 뭐 소프트박스나 이런 게 아니고 엄브렐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을 좀 꺾어놨는데 뒤로 엄브렐러는 이렇게 이제 조명의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넓고 부드럽게 쓰는 액세서리여서 음식 사진 촬영할 때 상당히 편해요. 접었다 폈다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역광, 제가 이제 저쪽에서 촬영할 텐데 촬영할 위치에서 봤을 때 역광과 측면광의 중간 정도 되는 반역광 정도에서 조명 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포토그래퍼 성향이나 느낌에 따라서 조금 더 역광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측면광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경험을 하시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위치도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명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낮게 조명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명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림자는 길어질 거고 조명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그림자는 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명의 위치가 반역광으로 잡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반사판인데요. 조명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쓰지 않고 하나만 쓰기 때문에 빛이 오는 반대편에서 반사판을 잡아줘서 이 음식의 이제 그림자 부분이나 섀도우 부분은 반사판으로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 가능한 쪽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촬영할 위치에서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나서 몇 컷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테이블이 이렇게 길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음식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뒷백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앵글이 너무 테이블이 짧으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길면 조금은 앵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음식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조금 길게 제가 세로로 놓고 음식을 앞쪽으로 좀 빼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의 위치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대략적인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역광 쪽으로 왔어요. 좀 그림자가 더 옆으로 가서 좀 측면광, 측광 쪽으로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명의 위치를 살짝 더 조절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사실 이제 조명 위치도 확인하지만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위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명이 오는 거의 반대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사판을 잡아주시고 잡으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이 조금 아래쪽이 뒤로 빠져서 위로 꺾이게 해야 반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위치에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촬영하실 때 접시 그냥 딱 주어진 상태로 촬영하지 마시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시면 음식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로 좀 잡아서 놓고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빛 받는 면을 조금 많이 이쪽 가로로 좀 놓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이 이쪽이 높아서 높은 쪽을 좀 뒤로 빼봤습니다. 촬영을 해보면 제 앵글이 이제 거의 이렇게 45도 정도 선에서 조금 높거나 낮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로 프레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로 프레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시면서 지금 노출값이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클로즈업을 촬영할 텐데요. 음식 사진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느낌들을 만들어냅니다. 혹시나 카메라에 마크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클로즈업 사진도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음식 사진을 촬영하면서 보면 저도 모르게 가로 앵글보다는 세로 앵글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좀 이미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초점이 맞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스가 생기면서 사진에 훨씬 더 집중도가 생기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일단 몇 컷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음식이 또 어떤 접시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배경 색깔이 어떤 색깔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배경 색깔을 먼저 바꿔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음식이 담긴 접시를 또 바꿔서 이렇게 두 컷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배경을 조금 베이지색으로 놔봤어요. 그러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무드가 많이 바뀝니다. 배경 톤이 바뀌면 사진의
느낌이 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담는 접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번에는 음식을 담는 접시를 나무 접시로 또 바꿔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또 촬영을 해봤고요. 이 다음에 이 음식 자체 요거만 놨을 때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료를 뒤에 살짝 아웃포커스로 걸어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음료를 이렇게 이제 걸어 놓고도 촬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위치를 살짝 또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그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이제 노출값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직접 한 번씩 보시면서 후보적으로 살릴 수 있을 만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시면서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 봤고요. 사실은 그 음식 사진을 조금 더 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조금씩 촬영을 해 보실 때 이 45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앵글을 45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잘 너무 낮지 않게 혹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오브제와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제 사이의 간격과 이 위치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명의 위치를 조금 더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 여기에서 한번 촬영을 해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와 요 음식 사진 그 거리를 그냥 아예 삼각대로 좀 받쳐놓고 고정을 해서 조명 위치만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딱 보기 좋은 앵글이라고 생각하는 앵글을 잡아놨고요. 여기서 한번 스타를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이미지를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각이 꺾여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촬영이 되어졌고, 이번에는 조명의 위치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림자가 조금 더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명의 위치를 한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림자가 상당히 짧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내에서 조명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조명에 뭐 태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인공 조명은 뭐 높낮이 위치들을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탑뷰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를 탑뷰로 촬영할 때는 결국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거나 뭐 음식점에서 이제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시나 그 상황이 허락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사실 바닥에 내려놓고 찍으면 제가 촬영 부피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한번 그대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한 번 더 찍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뷰가 바뀌다 보면은 그 사진의 밝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촬영을 원래 찍던 노출값으로 촬영을 했더니 사진이 너무 밝아져서 그거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촬영하시고 나면 뒤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밝기가 맞는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지를 확인해 주셔서
바로 그 밝기를 조정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음식 사진 좀 실습까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음식 사진 촬영하실 때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좋은 음식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신 내용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